대한축구협회가 또다시 국내 감독군으로 선임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드컵 2차 예선이 끝나고 대한민국은 월드컵 최종 예선으로 진출했습니다. 다시 축구협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정예성 전력강위원장이 대한민국 축구 국대 감독 후보군에 K리그 현역 감독도 오를 수 있다, 물망에 올랐다는 얘기가 오늘 돌았죠. 오늘 가장 뜨거운 소식인데 이 소식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영상과 관련된 댓글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다시 축구협회의 시간, 감독 선임에 집중해야. 협회 K리그 현역 감독도 물망에 올랐다. 늦어도 7월에는 새 감독을 발표할 것이다. 지난번에 정혜성 전력강위원장이 5월 달까지는 이제 감독을 선임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총 2번의 임시 감독을 지나오면서 그새 6월 12일이 됐습니다. 협회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됐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막이 내리면서 다시 대한축구협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에 2번 연속 임시 감독을 선임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던 협회가 9월 최종 예선에서는 반드시 정식 감독을 선임해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도 이제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2번의 임시 감독 선임, 황선홍 감독과 이번에 김도훈 감독 총 2번의 임시 감독 선임을 한 바 있습니다. 12일 2차 예선, 어제 이제 2차 예선이 끝났죠. 오늘 새벽에 2차 예선이 끝나면서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18개의 팀이 확정됐습니다. 한일 포함해서 이란, 정통의 강호 이란 뿐만 아니라 뭐 호주도 있겠고요. 뭐 시리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태국에 이어서 태국보다 승자승이 앞서면서 올라가게 됐고, 일본과 이제 홈경기를 치르지 않았던 몰수패당했던 북한,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9월부터 최종 예선이 재개가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6개 팀씩 3개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조 1, 2위가 본선에 진출을 하고 각조 3, 4위는 또다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4차 예선으로 향해서 남은 2.5장의 출전권을 두고 또다시 한번 다퉈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룰 속에서 월드컵 진출 못하면 바보죠. 한국은 최종 예선에서 본선행 티켓 확보를 목표로 하는 만큼 매경기 4월에 걸어야 된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팀들과 맞붙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어제 우리가 승리가 꼭 필요했던 이유, 우리가 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톱시드를 확보를 했는데 피파 랭킹 순으로 시드가 배정이 되고 그 시드를 바탕으로 최종 예선 조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어제 만약에 졌으면 우리가 2번 시도로 내려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어제 이기면서 중국을 상대로 이기면서 호주보다 피파 랭킹 개수가 앞서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탑시드를 확보를 하게 됐죠. 이제 오늘의 본문 나옵니다. 오늘의 집중되는 본문. 협회 늦어도 7월 초 선임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남은 3개월간 가장 시급한 문제는 A대표팀 감독 선임이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지금 A대표팀 사령탑은 이제 지난번에 아시안컵을 말아먹은 더선에 취직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되고 나서 4개월째 공석이다. 애초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위약관 문제나 그런 게 큽니다. 급한 대로 3월에 태국과의 이 2차 예선 2경기를 앞두고 3월에 황선홍 감독을 맡기긴 했습니다만은 황선홍 감독 그 당시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올림픽 팀을 경험을 하고 있었고 올림픽 팀과 국가대표팀 경험을 하면서 올림픽 진출하지 못했고 태국과의 2연전 2승 전승하지 못했던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았죠. 협회는 이때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6월에는 반드시 새 감독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또 빠그라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번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6월 A매치 2경기,
싱가포르 원정 중국과의 홈 경기를 김도훈 감독에게 또 임시사령탑을 메우면서 또다시 시간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어제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임시 감독은 내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김도훈 감독도 한국 축구를 위해서 임시 감독을 선임을 내서 승낙은 했지만 나에서 임시 감독이 끝났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식 감독이 와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살려야 한국 축구가 발전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여전히 벤투 감독 때도 마찬가지고 히딩크 감독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만의 컬러가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2002 빼고 벤투 감독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채널에서도 욕을 많이 했습니다. 비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빌드업 축구 맞지 않다. 대부분의 축구 팬분들, 대부분의 축구 유튜버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벤투 감독이 우리나라의 스타일을 완성시켜서 이 빌드업 축구라는 것을 잘 쌓아 올렸고 그 결과 카타르 월드컵을 16강으로 올라가면서 그 당시 월드컵 조추첨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기억하시죠? 가나, 포르투갈, 우루과이였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16강에 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 아시안컵 우승을 하지도 못했죠. 그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월드컵에서 어떻게 16강을 갈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벤투 감독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선수를 끝까지 육성하고 키우고 뽑았고 그 결과 월드컵 16강 그리고 벤투 감독의 심어놓은 이 빌드업 축구가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 단지 우리가 카운터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배하는 축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 보였고 그때부터 얘기 나왔던 게 우리나라의 축구 스타일을 확실히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도훈 감독도 똑같이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충분히 지배할 수 있고 빌드업 통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현재 후보군 물색부터 모든 걸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협회는 늦어도 6월 말, 7월 초에는 새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간 외국 감독 선임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K리그 현역 감독들을 포함해 국내 감독들도 대거 물망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저는 그래요. 물론 이정효 감독님 같은 그런 공부 잘하고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가다듬고 그러겠지만 여전히 협회는 2002년 때 너네들 월드컵 때 볼 차봤어? 이게 기준점이 돼버리다 보니까 아래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꾸준히 올라오는 지도자들은 다 배척을 해버리고 지금 보세요. K리그 현역 감독들을 포함한다. 이거는 K리그에 대해서 매너가 아니죠. K리그 지금 한창 시즌 진행 중입니다. 6월, 7월 점점점 시즌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어떻게 돼요? 하위 스플릿, 상위 스플릿 나뉘게 되고 상위 스플릿 우승 경쟁, 챔스 경쟁하게 되고 하위 스플릿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이 계속해서 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K리그2 볼까요? K리그2 승격을 위해서 또다시 싸워야 되고 또 플레이오프가 또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승격 플레이오프 그리고 K리그2 플레이오프가 또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승점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킵을 해놓고 쌓아 올려야지 그 어느 K리그 구단이 K리그 1, 2 구단이 내주겠냐는 말이죠. 이거는 매너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뭐 김기동 감독님, 뭐 이정효 감독님, 뭐 김기동 감독님 뭐 얘기가 올라오던데 이거는 FC 서울은 김기동 감독님 포항에서 데려온 지 1년도 처음 하다 일났어요. 이제 3개월, 4개월 됐습니다. 이제 FC 서울을 김기동 감독의 축구를 입혀가지고 아직도 서울이 축구 스타일이 바뀌긴 했어도 문제점이 여전히 많거든요. 고쳐야 될 점이. 김기동 감독이 거기에 집중하기 바쁜데 갑자기 K리그 현역 감독들을 포함해서 국내 감독들을 선임시키겠다? 이거는 너무 방향성이 안 맞죠. 그간 외국 감독 선임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K리그 현역. 저는 더 심한 건 그래요. 오늘 제가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방향성 없는 축구협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축구라 그랬는데 외국인 감독이든 국내 감독이든 국적
방향을 좀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명확한 축구 스타일을 가진 명확한 게임 모델을 우리가 선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축구를 하는 감독을 뽑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심어넣고 감독을 선임을 해야지. 지난번에 정혜성 전력강위원장이 얘기했던 6가지, 7가지 선임 기준은 당연한 거죠. 너무하는 선임 기준입니다. 명확한 게임 모델, 그 감독이 우리가 원하는 축구, 우리가 대한민국이 원하는 축구. 일본은 보세요. 일본은 계속해서 일본 제가 간간히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재패니스 웨이라 그래가지고 명확한 우리는 이러이러한 축구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협회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협회는 지금 뭐에 집중하냐면 여론에 계속해서 휘달리다 보니까 외국 감독 선임이 안 되네? 그러면은 또다시 국내 감독 스리슬쩍.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게임 모델을 가진 우리는 이러한 축구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카운터를 때리는 축구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카운터에 맞는 축구, 어느 감독이 카운터에 맞는 게임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뽑아야지. 우리는 외국인 감독 찾다가 안 되면 국내 감독이에요. 이거는 너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너무 무식한 거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의 얘기입니다. 리그 도중에 국내 감독을 빼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외국인 감독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인데 이제 리그가 중간쯤 지나기도 했고 외국 감독들은 한국 정서상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국내 감독들을 후보군에 올려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과정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감독들을 빨리 찾아 늦어도 7월 초에 발표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를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이제 부담스러워서 리그 도중에 국내 감독들을 빼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외국 감독 같은데 이제 리그 중간 지났잖아. 그러면은 리그 중간 지났어도 리그가 말미워도 리그 도중 아니에요? 리그 중간 지났어요. 그러면은 팀이 더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우승권 경쟁하는 팀, 중위권 경쟁하는 팀, 하이 스플릿 면하기 위해서 상위 스플릿 진출하기 위해서 중위권 경쟁하고 있고 하이 스플릿에서 하위권에서는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싸움이 벌어질 테고 또 보세요. 리그 도중이잖아요. 리그 도중 끝나면 뭐 어떤 게 일어나요? K리그 이적 시장 열립니다. 여름 이적 시장 열려요. 6월 말에 이번 달에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국내 감독 후보군 딱 올렸어요. 그러면은 K리그에 대해서 매너가 없는 것이죠. 대한축구협회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기들 물론 국대감독 선임하고 정혜성 전력강위원장은 나가야겠지만 또 만약에 정혜성 전력강위원장이 뭐 어떤 위원이 이 국내 감독들을 후보군에 올려보자라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혜성 위원장이 이거는 이런 의견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K리그가 리그 중간에 있으니 그래도 국내 감독 현역으로 빼오는 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후보군은 넣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감독들 찾아서 7월 초에는 발표할게요. 명확한 게임 모델을 설정해 놓고 뽑아야죠. 이름값 국내 국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대한축구협회, 현재 대한축구협회 어떻게 선임 과정을 밟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